길을 찾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갈수록 깜깜해지고 깜깜해지고 그런 느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And now it's relief on the side of Sam. The house you sold, I still blue. We believe that Faker will overcome all these failures. T1의 전설적인 해코는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e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이자 세계 최고의 미드라이너 불사 대마왕 페이커. 이런 그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본명 이상혁, 1996년 5월 7일 서울 강서구 출생. 어린 시절 할머니와 아버지인 한부모 손에서 자란 페이커는 의젓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안 살아가지고 그때부터 좀 할머니랑 많이 지냈는데 거의 그냥 할머니가 저희 엄마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초생활 수급 가정인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학창시절 꿈이 대통령과 장관이었을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말썽 한번 피운 적 없는 모범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가 장만해준 컴퓨터로 인해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을 접하게 됩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시작으로 워크래프트와 카오스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 자신의 게임 실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나는 게임 좋아하고 나도 주변 친구들에 비하면 잘하는 것 같다. 저도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그리고 마침내 온라인 게임 점유율 1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 서버에 LOL이 딱 나온다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학교 다니는 시절이었는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즌2 천상계에 뜬금없이 등장한 페이커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순식간에 한국 서버 1위를 찍게 되는데요. 근데 페이커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부터 사실 그때도 솔랭전사라는 분류가 있긴 했거든요. 그렇게 당시 사용했던 고전파라는 닉네임이 랭커들 사이에서 은둔고수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사실 고전파라는 닉네임은 아마 모든 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실제로도 신드라 장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어서 그 정도로 데뷔 전부터도 꽤 센세이셔널했던 선수고 당시 16세의 나이로 소환사의 협곡을 평정한 페이커는 넓은 챔피언 폭을 자랑하는 와중에 라이즈를 특출나게 잘 다루었고 고인 취급받던 르블랑, 신드라를 픽하여 내노라 하는 랭커들을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름을 날려 프로팀들이 군침을 흘리는 와중 CJ 엔투스 블레이즈와 KT 롤스터에서 페이커를 영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SKT 2팀 소속으로 정식 프로게이머가 됩니다. 그냥 모든 프로팀 선수 관계자들이 쟤는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될 것 같다 했고 실제 데뷔하자마자 사고를 거하게 되면서 눈도장 제대로 찍었죠. 그렇게 프로 입단 후 닉네임 고전파에서 속이는 자라는 뜻의 페이커로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2013년 4월 6일 CJ 엔투스 블레이즈를 상대로 본격적인 데뷔전을 치른 페이커는 한국 솔랭계를 평정한 고전파의 실력이 과연 프로 무대에서 통할까 라는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예전 그 소환사인 고전파인데 이 선수와 오늘 앰비션과의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미드 최강으로 군림하던 앰비션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한타 견적이라고 불리는 이제 글로벌 골드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대로 먹었습니다. 지금 약간 그냥 과감한 포탑 다이브로 앰비션의 카직스를 솔킬 낸 것도 모자라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며 1, 2세트 MVP에 선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한 데뷔전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페이커는 스타 플레이어로서 앞에 붙을 거 많잖아요. 페이커는 그런 정말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이는 페이커의 시작은 바로 그날이었죠. 2013년 여름 잠실.
다음 대회 롤챔프 썸머 2013 대회에 참가하여 16강 총 6번의 경기에서 카사딘, 제드, 오리아나, 그라가스, 아리, 신드라까지 각기 다른 챔피언으로 6전 전승, 말 그대로 미드를 압살해 버리는데요. 게다가 경기마다 솔로킬은 당연했을 정도로 18경기 18솔킬로 경기당 무조건 한 번은 솔킬을 따내는 괴물 같은 피지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커리어 첫 결승전에서 맞붙은 KT 류와의 제드 대 제드 1기토 장면. 마지막 경기. 그때는 요즘 오늘 블라인드 매치였죠. 제드 대 제드. 그러니까 10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많이 해서. 아, 그렇네요. 자, 그래도 누가나 선수가 페이커 기회가 엄청난 피지컬 컨트롤. Oh, Faker may be in trouble here. Deathmark tries to clean it up for Ryu. Oh, look at the cleanse. Look at the moves. Faker, what was that? 롤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명장면 중 하나라고 손꼽히는 미러전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롤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Yeah, it was just like, oh my god, this guy's insane. Like, what is he doing? Like, how is he able to do this? Because even when playing back that play in slow mo, you had like people writing essays and like frame by frame basically explaining like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nd the skill shots that were being dodged. 그렇게 3대2 접전 끝에 SKT1이 우승을 거머쥐고 커리어 최초로 첫 LCK 우승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여세를 몰아 롤드컵에 진출하여 최연소 나이에 전 세계 최강자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 여기 와서 연습을 한국 때보다 더 많이 하는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화려한 데뷔에 이어 리그와 롤드컵까지 재패. 장난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바로 등장하자마자 롤판 독보적 슈퍼스타를 프리패스하고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된 페이커. 가장 위대한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선수이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결국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는 페이커가 등장하기 전후로 나뉜다. 페이커가 등장하기 이전인 시즌2까지 미드 라이너는 무리하지 않고 파밍을 하며 성장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합류를 해줬다면 페이커 등장 이후부터는 상대 라이너를 끊임없이 압박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플레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상대하는 입장에서 적 정글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뒤 어그로를 끌면서 상대 정글의 위치를 이용해 다른 라인에 힘을 실어주거나 역갱을 성공시켜 스노우볼을 굴리거나 라인 주도권을 이용해 한 발 빠른 합류로 다른 라인에 대한 견제를 넣거나 아예 미드 라인에서 솔킬을 내버리고 폭파시켜버리는 등 소위 스포츠에서 통칭되는 크랙 플레이의 정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커는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선수답게 챔피언 운영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매우 넓은 챔피언 폭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대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유명한 조커 픽으로는 근데 미드만 알면 진짜 마이가 더더하기 좋아요. 마이 한번 해보던 마이 야 근데 마이 해 나가 마이 뽑고 마스터이 미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렐리아하고 럼블이 같이 나왔습니다. 미드 이펙터 미드 1일이다. 와 미친놈인데 리븐! 오! 진짜 미드리븐. 그러나 이런 페이커에게도 실현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좀 분한 마음도 있었고. SKT is the first League of Legends dynasty, and it's hard to know how long it's going to go on for. But at some point, it has to come to an end. 챔피언들의 시간에 따른 메커니즘의 변화, 너프로 인한 성능 하락, 개인 기량 및 폼 저하를 겪으며 페이커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요. 또 수많은 대회를 통해 얻어낸 SKT1에 대한 팀 전력 분석과 개개인에 대한 파이법이 공유되고 We have decades worth of sports history from all other sports, where dynasties can be good for 3 years, they can be good for 5. Teams can have impressive runs for 10 years, but eventually it always comes to an end.
왕자를 노리는 신예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의 위치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이 올라섰던 정점이었던 만큼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패배의 쓴맛을 겪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패배를 했을 때는 더 패배에 대해서 복귀를 하고 더 발전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때는 그냥 생각하는 거를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실력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거액의 연봉을 받고 해외로 팀을 옮기거나 부진과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은퇴를 선언하는 등 오늘 내가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떠올리게 되면 과호흡이랑 좀 토를 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이거는 더 이상은 프로게이머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퇴를 결심하게 됐고요. 냉정한 프로 무대에서 수많은 유혹과 갈등 또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페이커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멘탈을 관리하며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우승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못해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글썽글썽임이 아니라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느낌을 스스로 이렇게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묵묵히 SKT1을 지키며 어느덧 베테랑 프로게이머가 된 페이커. 지난 월즈에서 왕이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I never left. 그렇게 페이커는 다시 한번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10년간) 왕자의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 법도 한데 파도 미담만 나오는 철저한 자기 관리로 왕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페이커. 제일 소비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일 하고 싶 돈을 쓰고 싶은 거. 저는 기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원하지 않네. 그냥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 연말에 여기서 봉준호, BTS, 손흥민, 페이커 이름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한류 4대 천왕이라 불리우는 페이커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e스포츠 스타로 현재도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죠. 무언가를 이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프로도 좀 더 이제 오래오래 활동하면서 더 많은 기록들을 좀 남기고 싶어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명실상부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최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또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다가오는 2023 롤드컵에서 역대 최다 우승팀이자 SKT1의 주장으로서 4번째 롤드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페이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화제의 인물들의 생애와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매일 유스펙트.